강을 거슬러 바다로부터 육지로 6km 지점 송림보가 있다. 먹고 먹지는 치열한 바닷속에서도 귀향을 꿈꾸며 살아남은 황어다. 그러나 황어들은 인간이 그들을 위해 내어준 길에서 죽음을 맞았다. 삼 년 만에 찾은 귀향길에서 황어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사십리 황어의 귀향길은 이곳 동해안 앞바다에서 시작된다. 파도를 따라 동해의 바닷물이 강으로 오른다. 연곡천 하구,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다.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여름철 새 장다리 물대새가 동해안에 나타났다. 지구상에 약 600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인 저 새다. 저 새는 이름처럼 주걱 같은 부리로 물속을 저으며 먹이를 찾는다. 희귀새들이 이곳에 찾아드는 것은 먹잇감이 풍부해서다. 연곡천에서 흘러온 풍부한 영양염류와 그들을 먹고 사는 바다 생물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곡천 하구, 이곳에서는 바다의 생물과 강의 생물이 만나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다. 작은 물고기들이 기생하는 해파리는 바다의 어머니라 불린다. 해파리는 헤엄치는 힘이 약해 수면을 떠돌며 산다. 산호와 해초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은신처가 된다. 말미잘은 가시처럼 보이는 촉수에 독을 품고 있다. 그 독으로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대신 작은 물고기들에겐 숨을 곳을 제공한다. 산호에 기생하는 석회간 백지렁이다. 조류에 따라 빨간 아가미 깃털을 내민다. 이 아가미 깃털로 숨을 쉬고 먹이를 잡는다. 연곡천이 만나는 통해바다. 무트로 갈수록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바다풀이 무성한 암초지대에서 물고기떼를 만났다. 망상어떼. 암컷 한 마리가 물 위에 몸을 숨긴 채 새끼를 낳고 있다. 밖으로 나온 태반 사이로 새끼들의 꼬리가 보인다. 망상어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다. 상어와 가오리 등의 물고기 또한 희귀하게도 새끼를 낳는다.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왔다. 새끼들은 떠나지 않고 어미 주위를 맴돌면서 보호를 받는다. 교미 후 바로 알을 낳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망상어의 임신기간은 6개월이다. 한 번에 20-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배가 불룩한 망상어를 노리는 고기가 있다. 변신의 천재인 볼락이다. 어미의 진통 끝에 나온 망상어 새끼 한 마리가 볼락에게 먹혔다. 이렇듯 바다는 수심의 깊이에 따라 제각기 생명의 영역이 다르다. 황어가 발견된 것은 연곡천 하구. 수심 7, 8m 깊이의 해초들 사이에서다. 황금빛을 띠어 황어라는 이름과는 달리 바다에서 황어는 은백색이다. 강의 상류에서 태어난 황어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냈다. 그리고 산란할 때가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고향을 찾는다. 황어가 수초에 몸을 숨긴다. 이곳 연곡천 하구는 바다와 강의 중간지대다. 염분이 바다의 절반 정도다. 황어와 같은 이른바 강어른 물고기에게 있어 이것은 일종의 정거장이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피가 바다 물보다 묽은 소고기를 가지고 있고, 강에 사는 고기들은 강물보다 진한 소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살다가 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황어는 그러한 생리적인 조절을, 즉 삼투압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피 속에 삼투압 조절하는 위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장소가 바로 피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수심 5m의 바닥층을 점령한 것은 참개다. 참개도 황어처럼 바다와 강을 오가며 성장하고 알을 낳는다. 강어른 물고기들은 염도가 낮은 이곳에서 몸을 적응시키고 긴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은 강어른 물고기들의 관문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집을 찾듯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는 여행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바닷물이 강물로 유입되는 이곳에서 한 움직임이 있다. 산란을 위한 전어떼들의 격렬한 몸짓이다. 봄 햇살에 수온이 오르자 은어떼들도 강을 오르기 시작한다. 채 반뼘이 안 되는 새끼 은어들. 강을 오르며 3배쯤 커야 산란을 할 수 있다. 은어보다 조금 앞선 곳에서 강으로 올라온 황어떼들을 만났다. 황어의 색이 변해 있다. 바다에서 만난 황어는 은백색이었는데 강에 들어선 황어들은 갈색빛이다. 거기에 연분홍 줄이 곱게 쳐졌다. 산란 때가 되면 나타나는 이른바 혼인색이다. 황어 한 마리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다. 민물 적응에 실패한 탓이다. 이 녀석은 아마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4월의 연곡천. 육지에서 꽃이 봄을 알리듯 강에서는 황어가 봄을 알린다. 연분홍 빛이었던 황어의 몸이 강을 오르며 더욱 짙어졌다. 선명한 주황색 줄무늬, 산란이 임박했다는 증거다. 이 무늬가 스님이 장삼에 붉게 들은 가사와 같다 해서 가사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황어가 노랗게 물들인 강에서 봄을 느꼈다. 강을 거슬러 황어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연곡천은 해발 1563m의 오대산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소금강이라 불리는 연곡천의 발원지다. 원시림의 험준한 산에서 맑은 물줄기가 협곡을 따라 흐른다. 울창한 송림과 기암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연곡천은 황어, 은어 등 강어로 물고기들을 가장 많이 품은 생명의 강으로 이름 높다. 총 길이 15km, 동해안으로 흐르는 24개의 하천 중에서 연곡천은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의 하천으로 불린다. 강어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태어난 고향, 연곡천 상류다. 강어의 산란 조건은 모래와 자갈이 있는 얕고 깨끗한 물이다. 몇 년 동안 바다에서 모진 고생 끝에 살아남은 황어들이 또다시 생존을 위해 강을 오른다. 번식을 위한 강오름은 생존을 위한 황어의 본능이다. 연곡천 중류, 황어가 오르는 길목에 강태공들이 은어잡이에 나섰다. 새수쿠리만 쓸어 담으면 평생 먹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황어가 오르는 봄의 연곡천은 물반 복이 반이다. 물이 고이는 보 밑에선 낚시를 하지만 상류로 오를수록 물이 말라있다. 봄가뭄이 심하다. 황어가 오를 길 또한 말라있다. 농사를 위한 물을 가둬놓아 하류로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연곡천에서 뛰어놀아야 할 메기의 어린 새끼들이 죽어간다. 남은 고기들도 물싸움을 벌이느라 겨우 숨만 붙이고 있다. 하천의 수량이 줄어들면 황어처럼 이 봄철에서 여름에 걸쳐서 올라가는 고기들은 이 수량이 줄어들에 따라서 그 물을 거슬러 오르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곡천을 따라 오르던 황어는 어찌 됐을까? 물이 그나마 흐르는 연곡천 중류 지역에서 황어떼를 만났다. 그런데 황어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평소 접근이 힘들었던 황어가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뭔가 열중하고 있다. 말라버린 연곡천. 황어들이 상류에 오르기를 포기한 채 산란을 하고 있다. 머리 위에 흰 돌기가 더욱 뚜렷해졌다. 흰 돌기가 많은 것이 수컷 황어. 수컷들은 흰 돌기로 끊임없이 암컷의 몸을 비벼댄다. 산란을 시키는 자극이다. 황어의 산란은 밤새 계속됐다.
손으로 잡아도 될 만큼 황어들은 오직 산란과 수정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번식 본능이다. 마침내 산란이다.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이 아닌데도 황어들은 무더기로 알을 낳고 말았다. 황어의 알들은 너무 많아 부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썩어갈 것이다. 바닥이 아주 잘 발달된 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골고루 알을 산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어도 밑에 많은 그 어민들이 산란을 너무나 많은 산란을 했기 때문에 산란된 그 알들이 수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수정됐다 하더라도 떡이 뭉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화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곡천은 동해안의 하천 중 황어와 은어 등 강어른 물고기가 꾸준히 찾아드는 하천이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산란 장소로서의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 채취는 황어와 은어의 산란의 필수 조건인 강의 여울 바닥을 없앤다. 일단 또 내려오겠습니다. 와요? 공사장 주변의 강 밑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물고기가 찾아들지 않고 살 수 없는 강은 곧 죽은 강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강은 하나의 젖줄이다. 연곡천의 다른 것 또한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곡천의 바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다슬기, 꺽지 등이다. 모두 이전에는 연곡천에서 볼 수 없던 다른 지역에 서식하던 것들이다. 황어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꾹저구가 녹슨 철제에 붙은 수초를 뜯어먹는다. 그리고 바위에 알을 낳았다. 예전의 연곡천은 황어와 은어 등 맑은 물에서 사는 강어른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었다. 알을 지키는 꾹저구 수컷. 부화될 때까지 부성애는 계속된다. 오염에 강한 강어른 물고기만이 버티는 것이다. (4월) 말 한비가 내린다. 계속되는 봄 가뭄에 10여일째 물길마저 끊겨 황어의 귀향이 걱정되던 때다. 황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연곡천의 상류 틀곡고. 그곳엔 황어의 귀향과는 거꾸로 강을 내려오는 녀석이 있다. 참개다. 강에서 태어나는 황어와는 거꾸로 참개는 바다에서 태어나고 강에서 성장한다. 이제는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야 한다. 참개가 성장하는 데는 2~3년이 걸리는데 조금씩 자랄 때마다 탈피를 한다.
참개의 탈피하는 횟수는 영양 상태나 수온에 따라 달라진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가는 귀향길에 참개는 대여섯 번 탈피를 한다. 드디어 강을 내려가려는 참개의 도전이다. 참개를 당황시킨 것은 어도의 물살이다. 그렇지 않아도 센 물살이 어도의 계단으로 인해 그야말로 폭포를 이룬다. 참개는 어도의 높은 계단에 갇혀버렸다. 어도는 참개와 같은 회유성 어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물고기의 길인데 오히려 그 물고기의 길에 갇힌 것이다. 참개는 물에 떠밀려온 자갈을 받침대 삼아 물살이 약한 끝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참개가 어도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도전한다. 높이가 40cm에 달하는 계단도 있다. 다리를 벌려보지만 참개에게는 계단이 아닌 낭떠러지다. 마침내 성공이다. 참개는 바다로 가는 첫 관문을 힘들게 통과했다. 연곡천에는 총 6개의 보가 있다. 그중 가장 크며 바다로부터 첫 번째 맞는 보가 바로 이곳 송림보다. 보는 일종의 작은 뱀이다. 동해안 하천은 유량의 변화가 심하다. 때문에 농업용수를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선 높은 보로 흐르는 물을 가둬놓아야 한다. 뛰어오르는 것은 강어른 물고기 은어다. 보의 경사면을 물길로 잘못 알고 도전하는 것이다. 은어의 힘에 비해 3m 높이, 인간이 세운 벽은 너무 높다. 황금빛 황어도 뛰어오른다. 해오라기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사냥에 나선다. 사력을 다해 올라온 황어와 은어는 목적지인 상류를 앞두고 송림보에서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 보 가운데 위치한 인간이 마련해준 물고기의 길 어도. 마침내 황어들이 어도를 오르기 시작한다. 비교적 물살이 약한 계단의 끝쪽을 뛰어오른다. 늦은 밤. 밤에도 거대한 장애물 송림보를 넘으려는 황어들의 사투가 계속된다. 3m의 송림보, 그 너머엔 황어들의 고향 연곡천의 상류가 있다. 낮에 황어와 은어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거대한 벽.
그 앞에 모인 황어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맨다. 송림보의 가운데에는 계단식으로 된 2개의 어도가 있다. 그러나 어도를 오르는 황어를 맞이한 것은 거센 물살이다. 거센 물살에 부서진 어도의 철제들 또한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한다. 거센 물살을 만들어내는 것은 높이 30cm에 달하는 계단이다. 높은 계단이 그렇지 않아도 거센 물살에 낙차를 더하는 것이다. (5월) 초 황어에게는 이미 산란이 끝났어야 할 때다. (2002년 5월 6일) 아침, 송림보가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황어들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황어들이 죽어 있다. 놀라서 달려온 주민들이 죽은 황어를 걷어내고 있다. 죽은 황어는 모두 500여 마리, 황어의 떼죽음이다.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 황어들. 황어는 죽어서도 주홍빛 혼인색을 띠고 있었다. 황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황어들이 죽어간 곳은 어도 옆이다.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어도가 오히려 황어들을 떼죽음 당하게 했다. 애당초에 이게 보호 설계 자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갈절자로 안 돼 있으면은 이 고기가 위로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갈절자가 돼 있다 보니까 고기가 올라가지 뭐하고 갈절자를 피하기 위해서 뜯어보니까 이쪽으로 다 이거 떨어진 겁니다. 황어가 가장 많이 희생당한 곳은 높이 3m의 갈지자 모양 사다리형 어도. 높이에 비해 어도의 길이가 짧아 급경사를 이룬다. 거센 물살을 뛰어오르던 황어가 보 옆으로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나마 송림보의 어도 중 물고기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계단식 어도다. 계단식 어도에 돌망태를 놓아 물살을 약하게 했다. 그러나 돌망태들이 물살과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부서져 버렸다. 이것을 오르던 황어들은 그 철망과 돌 틈에 끼어 죽음을 당했다. 황어가 산란을 위해 어도를 오르는 봄 내내 인위적으로 물을 막은 포 밑은 메말라 있었다. 어도에서 튕겨나온 황어들이 돌틈에 끼어 가쁜 숨을 헛떡인다. 죽어가면서 알을 낳은 황어의 산란은 처절하다. 저 멀리 바다로부터 급류에 맞서고 보를 넘어 강을 거슬러 올라온 황어의 귀향. 황어는 결국 어도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그 돌망대들이 돌망대 흐름 방향에 따라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흐름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계단에 있는 그 돌망대가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계단 간의 낙차가 커서 그 큰 부분에 17c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황어가
물량이 많을 때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도가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은 지난 1990년부터 모두 300여 개에 달한다. 사다리형 어도는 물고기들이 쉬어가야 하는 하구 지역에 적당하다. 하천 바닥에 경사를 만드는 수로형이나 계단형 어도는 주로 큰 물고기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지형과 물의 흐름에 따라 어도의 형태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도의 주인인 물고기들의 생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어른 물고기 중에서 송어는 물살을 거스리는 힘이 가장 세다. 그러나 송어의 돌진 속도도 어도의 물살을 이기지 못한다. 어도를 오르는 물고기들을 관찰해봤다. 한방 칠성장어가 강물을 오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도는 큰 물고기들을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 어도에 칠성장어가 도전한다. 칠성장어 또한 홍어처럼 봄의 바다에서 강으로 오르는 강오른 물고기. 칠성장어는 주둥이의 빨판을 이용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단번에 동물의 피를 빨아버리는 강한 입심도 어도의 물살을 이기지는 못한다. 칠성장어의 입과 이빨이 빨갛게 부어있다. 강릉대학교는 지난 1996년부터 물고기의 생태에 알맞는 어도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유량의 변화가 심하고 어종이 다양해 어도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물고기의 크기와 물고기의 유영 속도에 맞춰 알맞은 어도를 설계해야 한다. 유량의 변화라든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이 생태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도가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도로 황어떼가 죽음을 당한 송림보다 하천마다 설치된 고와 댐을 허물지 않는 한 물고기가 산 위로 오를 수 있는 길은 어도가 유일하다. 어도가 잘못되면 150여 정에 달하는 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위험하다. 간신히 송림보를 올라간 황어가 발견됐다. 그러나 황어는 죽어있다. 황어의 몸은 송림보를 오르다 패인 상처투성이다. 산란을 꿈꾸며 송림보를 오른 몇 마리의 황어. 그러나 이마저도 이렇게 죽고 말았다. 연곡천에 물이 불어났다. 황어가 이루지 못한 귀향길, 그 길을 따라 비가 내린다. 끝내 상류로 오르지 못한 황어 한 마리가 불어난 물을 따라 바다로 되돌아왔다. 황어가 따라 내려온 강은 육지의 영양분을 바다에 전한다.
멸치떼가 먹이를 찾아 몰려드는 것이 이맘때쯤이다. 강물에 흘러온 영양염류로 인해 더욱 풍부해진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바다와 강은 이렇듯 서로에게 영양분과 이를 먹고 사는 생명들을 전한다. 연곡천 하구에서 어부가 투망으로 황어를 잡고 있다. 강어른 물고기 중에서 연어는 강에서 잡는 것이 불법이다. 은어는 산란 시 포획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황어는 그 수가 줄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란 시기에도 마구잡이로 포획되고 있다. 갯지렁이 한 마리가 급히 몸을 숨긴다. 그러나 바다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넙치는 벌써 위장을 한 채 갯지렁이를 노리고 있다. 연곡천 하구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바다의 밀림이다. 그러나 먹고 먹히는 환경 속에서 바다의 균형이 지켜진다. 하구의 바닥에 강에서 떠내려온 황어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바다 고동이 황어의 시체를 먹고 있다. 산란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야 할 황어. 그러나 죽은 채로 이렇게 하구로 떠내려오고 말았다. 바로 송림보가 부른 죽음이다. 메가리가 떠내려온 황어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메가리는 오랜만에 황어로 인해 포식을 한다. 황어를 두고 메가리 두 마리가 먹이 싸움을 한다. 결국 황어는 처음 발견한 메가리의 먹이가 됐다. 황어의 꿈은 인간이 세운 거대한 벽 송림부에 갇혔다. 황어에게 연곡천은 잘못된 어도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렸다. 계절은 황어의 혼인색이 강을 노랗게 물들였던 봄을 지나 벌써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황어를 만난 것은 송림부 아래 연곡천에서다. 이곳에서 더 이상 강을 오르지도 않고 바다로도 돌아가지 않은 한때의 황어 무리가 있다.
황어들은 이곳에서의 산란을 준비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햇살이 강물을 뜨겁게 달군다. 수온이 17도에 이르면 산란의 욕구가 크게 달한다. 마침내 암컷의 산란이 시작된다. 산란 즉시 수컷이 방종을 한다. 암컷 한 마리에 평균 10마리의 수컷, 치열한 경쟁이다. 황어는 한 번에 1000개에서 15,000개의 알을 낳는다. 맑은 물이 스치는 여울 바다. 알이 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산소다. 황어 알들이 물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황어 알들이 부화되기까지는 아직 난관이 남아있다. 국저구와 민물새우가 황어 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저구가 황어 알을 뜯어먹고 있다. 알들은 저마다 처한 조건에 따라 부화 시기가 다르다.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는 7mm.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너무 작다. 난황을 다 먹은 황어 새끼들이 하나둘씩 넓은 공간으로 나선다. 플랑크톤을 먹으며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다. 새끼 황어들의 왕성한 식욕은 강을 썩게 하는 하천의 영양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강의 건강한 생명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어미들처럼 바다로 내려갈 것이다. 살아오고 이후 44년 만에 물속과 살아왔다. 만물천물들도 엄청나게 변했다. 황어들의 귀향길을 막고 떼죽음을 시켰던 초롱성 소문도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황어들이 떼죽음을 당한 송림보의 어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급경사를 이루며 물길을 인위적으로 만들던 어부는 길에 흔치조차 없었다. 그나마 물고기의 길이 사라진 것이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어류가 이용할 수 있는 어도 형식을 채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파기된 문제가 보하류 쪽에 하상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그게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도의 길이를 더 길게 뽑고 하상 깊이까지 묻어져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송림부에 황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어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연곡천 하구까지 황호의 길은 변했다. 황호를 비롯해 강호로 물고기들이 살던 하구 지역은 떠내려온 토사로 묻히고 말았다. 황어들이 살기 위해선 길이 필요하다. 길이 없어 죽어가는 황어들. 한 생명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낳는다. 황어가 찾아오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황어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